안녕하십니까. 대한아간면 성형재건외과 학회와 대놀TV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에서 강의하게 된 경희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의 최병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TM 조인트 아스로센테시스, 턱관절 세정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들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본인이거나 주변에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험들을 많이 듣거나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입을 벌리려고 할 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큰 소리가 동반되는 이런 턱관절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은 대략적으로 4명 중에 1명, 국민의 2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뭐 잠깐 불편하고 만 정도에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잘 몰라서 이걸 어디서 치료받아야 될지 그래서 뭐 정형외과를 찾아가거나 한의원을 찾아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턱관절 질환이야말로 치과의사가 볼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치과의사들 중에서는 난 턱관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해서 오히려 턱관절 환자를 보기를 기피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치과대학병원에서는 구강내과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이 환자들 중에서 제 세계 경험상으로는 대략 10명 중에 8, 9명은 이런 보존적인 치료, 구강내과에서 시행하는 약물치료라든가 물리치료, 장치치료, 행동요법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지만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런 장기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 침습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턱관절 세정술은 본격적인 외과적 치료에 앞서서 아주 최소한 침습적인 치료로서 간단하게 시행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비교적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라 한번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턱관절 세정술은 기본적으로는 턱관절경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무릎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렇게 큰 관절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턱관절은 아마 선생님들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절경이 계속 발전해서 작은 크기로 되기까지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돼서야 비로소 턱관절경이 소개되고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무릎이나 어깨처럼 큰 관절을 보는 관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관절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질 면에서 또 어떤 술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국소마취만을 통해서 작은 주사 바늘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턱관절 세정술이 개발되게 되었고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내장증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의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턱관절 내장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본격적으로 침습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경우 이런 턱관절 세정술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2개의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상관절강에 바늘 2개를 자입하고 그 바늘을 통해서 안을 세척도 하고 유착 부위는 용해도 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세척을 통해서 관절강 내에 축적되어 있는 염증 부산물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수압을 이용해서 관절을 좀 더 편한 위치로 그 안에 되어 있는 음압 같은 유착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보시면 관절 원판이 디스크가 전방으로 변이된 경우 그러면서 제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넌 리듀싱 디스크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디스크가 상관절강이나 하관절강에서 관절 완화, 과도화 이렇게 유착된 경우 또 급성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 관절염이 턱관절에도 이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아니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클리킹이
증상이 나타난 TM 조인트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 턱관절 내부에 오래된 뭐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반복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관절강이 계속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은 음압이 자꾸 걸리게 되는데요. 그 상관절강에 주사 바늘을 자입함으로 해서 음압 상태를 해소해주고 그 안에 세척액을 통해서 안에 축적되어 있던 염증 부산물들을 제거해 준 이후에는 루브리켄트, 윤활제 작용을 할 수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같은 것을 주입해줘서 뭐 윤활 작용이랑 항염증 작용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턱관절 세정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와와 과두를 표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사찜을 자입할 부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하기 전에 먼저 국소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제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이렇게 그 뇌 바닥에서 나와서 귀 앞부분에 돌아서 안면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 지나가는 어리큘러 템포럴 러브를 블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턱관절 근방이 다 한꺼번에 마취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턱관절 세정술을 할 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큘러 템포럴 러브를 블럭 마취한 이후에는 관절강 내부를 국소 마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마취 주사의 바늘이 훨씬 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턱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부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마취를 할 때 오히려 그 자입 경로를 훨씬 파악하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취를 시행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자입점을 정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입점은 외안각이랑 귀에 있는 이주를 연결한 선상에서 이주부터 전방 10mm, 하방 2mm 부위에 첫 번째 자입점을 정합니다. 두 번째 자입점은 이 첫 번째 자입점에서부터 다시 또 전방 10mm, 하방 8mm, 그래서 총 전방 20mm, 하방 10mm 되는 부위에 두 번째 자입점을 정하고 이 부위에 니들을 자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입 시에는 좀 굵은, 저희가 보통 쓰는 시린지에 있는 니들보다는 좀 더 두꺼운 대략 18 내지 21게이지 정도 두께 되는 바늘을 자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후방에서 전내 상방을 향해서 자입하게 됩니다. 요새 선생님들 의원의 대부분 CT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보면 사람마다 이 관절 주변에 있는 템포랄 본이랑 콘다일을 이루는 그 경로상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자입하시면 보다 손쉽게 자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는 팁이라면 그 손가락, 검지를 환자의 TM 조인트 부분에 대고 환자의 개폐구 운동을 반복해서 시키다 보면 관절이 움직이는 경로가 손끝을 통해 느껴집니다. 그래서 리세스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온폭 파이는 부분이 상관절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향해서 첫 번째 주사침을 자입하시면 효과적으로 주사침이 자입되게 됩니다. 물론 뭐 과두 부위나 아니면 템포럴 부위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바늘을 살짝 틀어서 자입을 해주시면 전체 바늘 길이의 3분의 2 이상 자입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바늘을 자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입점에 그거보다 이제 조금 얇은 두 번째 니들을 자입하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연결된 다음에는 여기에 뭐 링거 솔루션, 링거 액을 연결해서 안을 세척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 안에 압력이 좀 걸려야 효과적으로 세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꺼운 바늘, 첫 번째 자입한 두꺼운 바늘에 수액을 연결해서 저 안을 세척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꺼운 바늘에서 보다 용액이 많이 들어오고 얇은 바늘로 용액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안에서 좀 그 압력으로 좀 세척하고 유착된 부분이 좀 탈락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200 내지 400ml 정도를 세척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 보통 링거액이 1터인데 그걸 다 세척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대략 한 200에서 300ml 정도를 세척해 주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링거액을 높이 걸어 놓고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으로 세척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압력이 강하게 걸려야 관절각 내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세척되기 때문에 큰 시린지, 예를 들면 뭐 한 50cc 시린지 같은 거를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손의 힘으로 압력을 가해줘서 주사기를 쏴주시면 그냥 링거 폴대에 걸어놓고 세척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세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턱관절, 그러니까 관절 내장증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개구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개구할 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수조자, 우리가 탈구된 턱관절을 정복할 때처럼 엄지손가락을 환자의 하악 대구치 부위에 놓고 관절을 약간 하방으로 이동시킨 후에 원래 위치대로 정복해주면 관절 디스크가 약간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위치로 수조작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전방으로 이동된 디스크가 영구히 제자리로 가진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오픈 서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마취된 경우에 수조작만을 통해서도 개구량을 조금 더 확보하고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을 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환자가 원래처럼 뭐 질긴 음식을 많이 씹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악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또 교합이 불안정하다면 다시 원래처럼 돌아가겠지만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마취되었을 때 몇 번 한다면 환자에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환자의 개구량도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입로를 잡아놨으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주사 니들을 자입한 경로를 통해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자입해 주게 되는데요. 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주입하게 되면 여러분 흔히 접하는 필러의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체내로 다 흡수되지만 저 관절각 내부에 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히루얀이 주입되면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 작용도 할 뿐더러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조금의 항염증 작용도 있기 때문에 관절 내에 있는 염증도 조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관절 강 안에 이제 원래 했던 셀라인, 세척액이랑 지금 넣었던 히루얀, 이런 윤활제가 같이 들어가서 관절 강 내가 좀 빵빵해지고 환자는 교합이 잘 안 맞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간 세척술을 하기 전에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했다면 환자가 이런 안정장치, 스타빌라이징 스플린트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없는 환자라면 미리 이런 걸 제작해서 관절강 세척술을 한 직후에는 2,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이런 안정장치를 좀 장착하고 있어서 환자가 교합을 좀 안정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후에 이제 외부에서 저희가 주사침을 자입해서 세척술을 했기 때문에 그 부위를 통해서 감염될 위험도 아주 조금이지만 있고 또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염증 상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5 내지 7일 정도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환자 상태를 보고 굳이 저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정도의 투약 기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상인 턱관절과는 다르게 굉장히 협소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에 이 관절강 세척술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사침이 그 공간에 잘 자입이 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활한 세척술을 위해서는 바늘이 2개 자입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성공적으로 자입됐더라도 두 번째 바늘이 자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번 내지 3번 정도 해야 효과적인 그 개구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사침을 자입했던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2번째, 3번째 시도가 인해서 오히려 아주 적게 비침습적인 치료라고는 하지만 그 주사침에 의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간격의 텀을 두고 한 2~3차례 반복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는 경우에 모든 술식이 마찬가지지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그 관절강 부위가 굉장히 얇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관절와고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하악골의 과두가 위치하는 부위인데요. 그 뒤가 바로 웨이도고 그 위에는 템포랄 본으로 아주 얇은 뼈로 저기를 뚫고 들어가면 바로
뇌, 브레인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물론 주사찜 바늘로 저 뼈를 뚫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간혹 저 부위에 앱세스가 있다거나 굉장히 본이 취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주사침이 충분히 저런 얇은 본 부위를 천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주사침을 자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간혹 저희가 이제 뚫린 경우에는 뭐 바로 신경외과에 의뢰해야 되겠지만 뇌척수액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바로 헤드업 포지션을 유지해서 반대로 브레인 쪽으로 저 안쪽에 있는 플루이드들이 역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저 주변에는 굉장히 이름 있는 꽤 굵은 직경의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마취할 때나 아니면 세척술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로 저 혈관들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막 블리딩이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압박 지혈만 충분히 한다면 한 5분 정도의 압박 지혈을 통해서 웬만한 지혈은 대부분 효과적으로 지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되는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압박 지혈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지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취할 때 또 세척액으로 주사를 할 때 혈관을 찌른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액이 혈관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줘서 주사액을 자입하기 전에 혈액이 역류되지 않는지 반드시 텀을 두고 확인하셔서 아스피레이션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게 없는 게 확인될 때 마취액이나 세척액들로 주입해서 안을 세척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이고 또 심각한 합병증일 수 있는데요. 저 부위에 아까 그 마취했을 때 보신 것처럼 페이셜 너브,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의 분지들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아까 평균적으로 자입하는 부위가 신경에서 먼 부위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해부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근접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분들 경우에는 저희가 그 블럭 마취 아니면 인필트레이션 한 이후에 그 부위가 마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에 따라서는 뭐 한 0.5%에서 4% 정도 이런 페이셜 너브의 마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뭐 눈이 잘 안 감긴다던가 입이 돌아가서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강 내에서 치과 치료할 때 마취하면 보통 3-4시간 정도의 블럭 마취로 마취 효과가 있다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4시간 정도 지나서 마취액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 있고 환자도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크게 큰 합병증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눈이 잘 안 감기게 되고 오랜 시간 눈을 뜬 상태로 있게 되면 안구가 건조해져서 결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안대를 해준다거나 해서 안구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가량에서 이 세척술을 한 이후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봉화지겸이 TM 조인트 주변에 생기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 정도에 따라서 원래 그 염증이 심한 부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내지 7일 정도 처방할 수 있고 전혀 그런 소견이 없는 부위라면 한 2, 3일 정도 단기간 처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염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턱관절 질환에 관절간 세척술 말고 그 위에 그 턱을 움직이는 저작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뭐 근위안제나 소염 진통제들을 함께 처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한번 케이스 들고 왔는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계속 클리킹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TM 조인트 스플린트를 해왔는데도 페인은 특별히 없었지만 개구량이 한 30mm, 실은 30mm 정도만 개구돼도 일상적인 생활은 충분하지만 아마 입을 크게 벌리는 데는 약간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였고 평상시에는 통증이 없었지만 입을 크게 벌릴 때는 통증이 동반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관절에 비해서 디스크가 전방으로 전방 탈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환자분에게 먼저 처음에는 개구량이 아주 적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루닉 애시드만 3회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30mm에서 한 34mm 정도로 한 4mm 정도 개구량이 회복됐고
페인, 통증도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측 턱관절을 300mm 정도 이리게이션을 해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40mm까지 개구량이 회복된 환자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세척술 시행할 때 이 주변에는 신경혈관도 많다고 배웠고 되게 주저하고 겁이 많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그렇게 심하고 저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부학적인 고려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좀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시면 오랜 기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턱관절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